자,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예요. 오늘 HLB 그룹주들이, 자, HLB 빼는 그룹주는 아니지만, 어차피 매각이 됐어도 한 살펴보는 김에 계속 살펴볼 거고요. 일단 전부 다 실적 발표를 했죠. 자, 실적 발표를 전부 했는데, 사실 전부 다 적자 전환이라든가 적자 확대로 실적은 안 좋지만, 과연 차트적으로 이런 게 선반영돼서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는지 이게 중요해요. 자,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에 지나고 있고, 오늘 우리나라 시장 엄청 안 좋죠. 뭐 이거 서킷 브레이크 걸리게 생긴 판으로 안 좋은데 자 외국인들이 해도 너무합니다. 자 HLB가 2분기 영업 손실이 자 210억 원 적자가 났죠. 이렇게 210억 원으로다가 이렇게 자 영업수 200 적자가 확대됐죠. 이 기간 HLB의 매출액이 16% 줄어든 83억 9,303만 원이고 순손실은 339억 8,092만 원으로 자 적자가 축소가 되었습니다. 자 HLB를 보면 HLB에 대한 이슈는 제가 전 영상에 좀 챙겨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것만 좀 챙겨보면 얼마 전에 리보세라를 위한 삼상요법 신청이 있었죠. 자, HLB가 이렇게 리보세라를 위한 1차 요법 국내 삼상 신청이 8월 13일 지난 4월 달에 뜬 건데 뉴스가 지금 저도 떠서 깜짝 놀랐는데 자, 어쨌거나 HLB 생명과학이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및 미식도 접합 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 캄넬리주마 세포독성 항암제 어렵습니다. 의학용어 제가 의학 박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위암 1차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자 신청했다고 밝혔죠. 이 쭉 기사를 중요한 기사들이 있는데 이 기사들을 아래 하단에 그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에 보면 하단에 있어요. 제가 따로 챙겨드릴 테니까 시간 나시다면 챙겨 보시고 자 이 HLB에 대한 전체적인 호재들이 많죠. 또 HLB 제약이 예전에 이 나노제 나오고 양해각설 한번 체결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HLB 제약이 베트남 나노젠과 자, 코로나 백신 개발을 나서기로 하고, 이렇게 지난해 말 의약품 개발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, 요거를 체결했습니다. 근데 요새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상당히 흐름이 좋죠.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는, 자, 아세안 첫 백신 출시 가시권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효능과 가격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좋아서 WHO에서도 상당히 주목하는데, 요게 이제 이 9월달? 요 정도 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사들이 있어서 H1B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좋았죠. 자, 실적 발표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식들은 흔들리고 있었는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중요해요. 자, HLB 생명과학도 보면 역시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 2분기 영업 손실이 32억 원이 났죠. 자, 공시를 했는데 생명과학의 2분기 영업 손실이 32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.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. 자, 매출은 36% 줄었고 순손실도 166억. 자, 이렇게 적자 전환했죠. 이렇게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 솔직히 별로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. HLB 제약도 보면 자 2분기 영업이익이 1.7억 원 났는데 작년 같은 해 기간보다 37.5% 늘어졌어요. 그래서 매출액은 늘었고 자 144억 늘었는데 순손실 단기 순손실은 55억으로 적자 전환 역시 하였습니다. 이 매각이든 HLB 파우도 역시나 적자 전환됐죠. 보시게 되면 자 2분기 영업 손실이 11억 원이 났습니다. 그래서 같은 기간 대비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 적자 전환했고 매출도 45.7% 줄었고 순손실도 자 6억 대로 자 적자 전환했습니다. 지금 예전에 오랫동안 HLB 그룹주들이 HLB를 비롯해서 월봉에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아마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면 어쨌거나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죠. 일단은 저번 달에 5개월선 회복시켜줬고 안착하고 있는 거죠. 물론 저런 기사들로 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뭐 다른 종목도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실적 적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.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항상 5주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. 이렇게 5주선이 중요한데 잘 지켜주고 있죠. 그래서 아무리 뭐 실적이 악화가 됐든 뭐가 했든 뭐 어떤 악재가 떠도 반응을 하지 않고 5주선을 잘 지켜준다면 추세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. 물론 이런 뉴스가 반응이 돼서 20주선까지 밀린다면 당연히 추세가 깨지는 거지만 아직은 추세를 잘 유지하는 거죠. 더 이상 뭐 큰 악재가 나와도 5선을 지켜주면 더 이상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자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으로 보는 건 이래.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첨언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예전에 HLB는 바닥을 제가 잘 다졌다고 그랬죠. 이렇게 다지고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를 빠이빠이 시켜놨다고 그랬죠. 이렇게. 물론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다시 박스권이 돼서 굉장히 피곤해져요. 이렇게가 되는데. 자. 아이고. 차트를 다시. 박스권 하단을 상단하게 돌파를 해버렸죠. 그러니까 안착해주는 자리가 두려워하고 다시는 저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가 됩니다. 그래서 금요일날 이걸 뚫었죠. 금요일날 시장도 안 좋았는데 이번 주 꼬리 갔다 여기죠 오늘. 물론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면 박스권 하단 이 밑으로 다시 올 수 있어요. 자 가격이 얼마까지 올 수 있냐 만약에 하단으로 들어오게 되면
21선의 가격인 35,000원 또는 32,000원 여기 또 올 수 있죠. 월봉에서 5개선 다시 찍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의 상황은 실적 발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변곡점 위에 있는 게 맞아요. 따라서 아직은 나쁜 상황이거나 추세가 꺾인 상황은 아니죠.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. 자, 일봉에서 보면 어제가 제가 거는 선인데 금요일날 요렇게 잘 지켜주고 있죠. 이거 박스권이에요. 자, 여기가 요렇게 여기가 됐죠. 다리로 보면 요 자리. 자, 요 자리를 완벽하게 뚫었죠. 금요일날. 그래놓고 안착하고 있는 거죠. 물론 역시 주식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좀 피곤해져요. 아, 피곤해. 또 기다려야 돼. 이렇게 되지만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역시 추세를 유지할 수 있죠. 월봉에서 보시면 5개선 회복을 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옷을 안착해주고 있죠. 원체 오랜만에 떨어졌고 바닥 따지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니들이 떨어져 어디 떨어지거냐 그래야 뭐 여기 주봉에서 오래 바닥바닥 낀 여기겠지 할 정도로 그동안 오랫동안 바닥 따지기 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면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밀리긴 했어도 그래도 고점에 6% 찍었죠. 역시 예전에 매물대 맞고 떨어진 것 뿐이고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자리에 있는 건 맞습니다. 최고 많이 밀렸다가 돌아가는 게 HLB 제약인데 꼬리 달고 돌아가고 있죠. 사실 HLB 제약도 아까 실적은 그렇지만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는데 일단 최고점 그러니까 9월 달에 최고점이 21,500원이죠. 여기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. 여기를 뚫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깨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. 일단 중장기로 봐도 5선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괜찮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주고 있죠. 꼬리 길게 달았는데 오늘 어쩔 수가 없어요. 오늘 시장이 뭐 원치 안 좋아요. 지금 잠깐만 치셔도 보고 갈게요. 코스피가 0.88% 밀리고 있습니다. 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근처에 와 있다는 얘기죠. 자, 이때 2월 달에 한번 밀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. 이때 포인트가 3095포인트예요. 즉 3100포인트를 깨면 크게 위험해지는데 요건 저 다 가죠 지금. 이제 반등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코스닥 주봉 차트를 봐도 역시 요때 5월 7일 날 형성된 999포 즉 1000포인트가 있어요. 1015포인트죠. 1000포인트 깨면 다시 이 호가창이 바뀌는 1000포인트도 100포인트대로 절대 바뀌면 안 되죠. 그래서 우리가 바뀐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멈춰져야 되겠죠. 자, 코스피를 보면 자, 여기는 많이 매도하고 있죠, 지금. 자, 이렇게 연기금도 매도하고 있고 쌍매도 나왔는데 다행인 거는 얼마 전에 비해서는 그나마 매도세가 조금 줄었고 매도가 세긴 세 아직도. 그러고 자, 코스닥도 매도를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조금 줄는 게 다행이긴 한데 원체 시장이 밀려 있어가지고 툭툭 던지는 거에도 자, 역시 많이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전체적으로 아까 체크해 봤더니 우리나라 주식이 2,500개, 4,500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올라가는 게 200개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,200개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. 다 떨어지는 것도 뭐 0. 몇 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평균 3%에서 4%씩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. 자, 시장은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역시 HLB나 HL생명과 HLB 제약도 그냥 무난하게 잘 버텨주는 하루고요. 넥스트 사이언스를 볼까요? 자, 월봉에서 보면 이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. 5개월 선의 가격이 자 21,900원대고 주봉에서 중기 추세를 유지하는 5주선 이 자리를 타면 안 되고 추세가 깨져요. 이렇게. 자, 추세가 깨진다고 쭉 우하향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추세가 깨지면 이렇게 몇 주간 고생을 시키죠. 한두 달. 이제 자금이 묶이게 되고 일단 5주선의 가격이 3만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31,700원이죠. 요 가격이 3만원대로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 일단 21선 잘 타고 올라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11선 깨고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 같은 날 20선 깨고 돌아나가면 추세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넥스 사이언스는 자 이렇게 나눠진 관련주로 잘 엮여 있죠. 그래서 예전에 이 넥스 사이언스를 이제 나눠진 홍나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. 근데 요번에 한 그 3.35% 지분 중에 2.89%를 매각해서 잔여 지분이 이제 0.46%가 되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자, 어쨌거나 이 전부 다 엮여 있죠. 이 나노젠, 넥스사이언스, HLB 그룹주들 다 엮여 있어서 서로 같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매일 같이 살펴볼 거고 자 매각이 된 HLB 파는 매각이 됐지만 매일 살펴보는 종목이라 같이 꾸준히 보려고 그래요. 자 월봉에서 보면 역시 추세는 잘 유지되어 있죠. 몇 번 말씀드리지만 2200원대를 이탈하지 않거나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는 유지가 돼요. 자 주봉에서 보셔도 잘 지켜주고 있죠. 일단은 이건 뭐 시장이 무너진데 잘 지켜주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여기서 급락 나오면 위험하긴 해요. 자 이렇게 저점을 잘 지켜주는 2200원대를 기준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안 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HL파워는 추세는 아직은 내가 살아있는 편이고요. 자, 주말에 제 카카오뱅크 영상을 한번 찍었었어요. 이쪽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카카오 영상 보시기 바라고. 오늘 카카오뱅크 강하죠.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혼자 강해요. 보시면
일봉에서 오늘 7.7%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고, 물론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어요. 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MSCI 편입 이슈가 좀 있죠. 조기 편입 확정됐는데, 자, 투자자금의 동향하고 상당히 좋죠. 보시게 되면, 자, 오늘 여기 좀 팔긴 해도 엄청나게 많이 모았죠. 450만 주 기간 중에서 투신. 이제 금투는 팔긴 했어도 역시 보험도 사고 많이 샀고, 또 연기금의 이 매수가 눈부시죠.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은 사실은 좀 괜찮아요. 중장기로 봐도 괜찮고, 뭐 이제 저분들이 매도하면 떨어지긴 한데 아직까지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서 좀 괜찮고, 일단 오늘 외국인이 약간은 이제 매도세가 나왔는데 기간 자체로 투신이나 일반 기관들 매수가 좋아서 아주 괜찮고, 기술적으로 봐도 일단 일봉에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사실은 괜찮고요. 월봉 주봉에서 이제 기준 잡을 건 아직 없어요. 그래서 분봉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60분봉을 들어가면 제가 어제 분명히 노란 거 21선을 깨지 않거나 5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. 근데 잘 타고 올라가죠. 뭐 지금 밀리는 듯 해도 역시 30분봉을 봐도 이 노랗게 거는 21선이라고 부를게요. 요거를 깨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래. 깨지 않고 있죠. 지금 중장기로 봐도 쭉 따라 올라갈 거예요. 이 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고, 더 좋은 거는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오히려 추세는 더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상황은 카카오뱅크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보고, 너무 쫓아가거나 올라가 사는 것보다는 정확히 기준을 갖고 나는 60분봉에서 5일선 근처에 살 거야. 만약 단기를 본다 하더라도, 그래서 요렇게 하면 손절하지 뭐 이렇게 이거 다시 사면 되니까, 이런 어떤 자기만의 철저한 계획 이런 걸 갖고 대응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.